나는 요즘 아침이 두렵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내 몸 같지 않기 때문이다. 어젯밤 분명 잠은 잤는데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고 발목은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 거품이 잔뜩 올라와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흐릿하게 퍼진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미 내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플 틈도 없이 버텼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지금 정작 몸이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크레아티닌이 높네요. 단백뇨가 보이네요. 같은 말만 반복했고 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어느 날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투석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 고생했는데 늙어서 기계에 몸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아침마다 무심코 하던 내 습관 하나가 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늘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한 컵 들이켰다.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그 습관이 지친 콩팥에 칼날처럼 꽂히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를 알게 되었다. 너무도 단순해서 처음에는 믿기조차 어려웠다. 아침에 마시는 물에 단 한 스푼을 더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내 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밤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던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보던 그 지독한 거품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게 진짜 내 몸을 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겪고 확인한 이 작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한다. 바로 아침마다 꿀에 이것을 넣으면 신장이 살아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고 약국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내 삶을 바꾼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콩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실마리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시니어의 건강과 자산을 함께 지켜드리는 채널 헬스자산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변화로 내 콩팥을 되살리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어가 보겠다. 그때 나는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꿀 한 스푼으로 망가진 콩팥이 살아난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평생 병원에서 약으로만 듣던 장기인데 마트에서 파는 꿀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의사는 이미 수치가 더 나빠지면 투석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남은 인생을 병원 의자에 앉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었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모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독소를 씻어내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말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 몸은 그 물을 반기지 않고 있었다. 아침마다 속이 싸늘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 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날부터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컵에 담고 거기에 꿀을 한 스푼 풀었다. 달콤한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다. 평생 아침에 쓴 물만 마시던 나에게는 낯선 향기였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을 때 속이 놀라울 만큼 편안해졌다. 마치 얼어있던 내장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속쓰림이 없었고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았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다. 소변의 거품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발목 붓기도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거워졌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 그 하얗게 퍼지던 거품이 예전보다 훨씬 얌전해져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정말로 바뀌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나는 내 몸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밤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는지, 아침에 눈이 얼마나 붓는지,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지를 하나하나 느끼며 살았다. 그리고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5번씩 깨던 밤이 3번으로, 2번으로 줄어들었고, 낮에 이유 없이 졸리던 시간도 점점 짧아졌다. 병원 약은 그대로 먹고 있었지만 그 꿀 한 스푼이 내 몸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내가 평생 무시해왔던 몸의 신호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방법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처럼 아침마다 찬물을 들이키며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침을 완전히 다르게 맞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물부터 찾았지만 이제는 먼저 내 몸의 상태를 느끼게 되었다. 혀가 얼마나 마른지, 속이 얼마나 차가운지,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를 느끼면서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고 꿀을 한 스푼 넣었다. 그 작은 준비 시간이 나에게는 하루를 살릴 수 있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콩팥에게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콩팥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심장이나 뇌처럼 당장 아프게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콩팥은 가장 성실한 장기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빼내고 전해질을 조절하고 혈압까지 관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줄 안다. 나도 그랬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붓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도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겨버렸다. 그 사이 내 콩팥은 말없이 찢어지고 있었다. 의사는 수치로만 말해준다. 사구체역와율이 몇 %고 크레아티닌이 얼마라고 한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하나다. 콩팥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세포가 이미 죽어버렸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도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내 몸으로 느끼는 변화는 너무도 분명했다. 따뜻한 꿀물이 들어간 뒤부터 내 몸은 조금씩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첫 한 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밤새 탈수된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에서 차가운 물이 한 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갑자기 밀려드는 혈류를 감당하느라 필터를 억지로 열어야 한다. 이미 약해진 사구체에 그 충격은 상처가 된다. 반대로 따뜻한 물에 꿀이 섞여 들어오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콩팥은 무리 없이 피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그 차이를 내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었다. 아침에 꿀물을 마신 날은 머리가 맑았고 심장이 조급하게 뛰지 않았다. 몸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콩팥은 단순히 물을 거르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아침 자기 손으로 자기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쌓인 손상이 몇 주 만에 바뀔 거라고 믿기에는 내 스스로가 너무 많은 실패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지를 받아들고 의사 앞에 앉았을 때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멈춰 있었고 어떤 항목은 아주 조금이지만 내려가 있었다. 의사는 약 덕분일 거라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아침이 바뀌었고 그 아침이 내 몸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숨이 조금 편해진 느낌이 들었다. 여전히 피곤했고 여전히 발목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예전에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빴는데 어느 날은 숨을 고르지 않고도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내 안에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날을 무심하게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했는지. 소변 거품도, 야간뇨도, 발목 붓기도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는데 나는 그저 나이 탓으로 넘겼다. 그리고 그 구조 신호 위에 매일 아침 차가운 물을 들이부으며 콩팥을 더 혹사시켜 왔던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나는 내 몸을 너무 잔인하게 다뤄왔다. 아침에 꿀을 타서 마시는 이 습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몸의 리듬을 다시 사람답게 돌려놓는 행위였다. 밤새 쉬고 있던 콩팥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대신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였다. 나는 그 차이를 내 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었다. 예전에는 아침이 전쟁 같았다면 이제는 아침이 회복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혈액이 덜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조금 더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콩팥이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걸 수치보다 먼저 내 몸의 감각으로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겠다고. 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아침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했고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싶어졌다. 사람들은 늘 묻는다. 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고, 결국은 당분 아니냐고 말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 몸은 그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설탕을 먹은 날과 꿀을 먹은 날의 차이는 너무도 컸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더 붓는 느낌이 들었지만 꿀을 먹은 날은 오히려 속이 편안했고 갈증도 덜했다. 내 콩팥은 무엇이 진짜 연료이고 무엇이 부담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꿀에는 단순한 단맛 이상의 것이 들어있다. 벌들이 꽃에서 모아온 수많은 성분들이 이미 한 번 분해되어 우리 몸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들어있다. 그래서 꿀을 먹으면 위장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지친 세포에 바로 전달된다. 콩팥 세포도 마찬가지다. 이미 약해진 필터들은 복잡한 설탕보다 이런 부드러운 에너지를 훨씬 덜 힘들게 받아들인다. 나는 그것을 내 몸의 반응으로 알게 되었다. 아침에 꿀물을 마시면 이상하게도 속이 따뜻해지고 손발이 덜 차가워졌다. 예전에는 항상 몸이 식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온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혈액이 조금 더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혈액이 잘 흐르면 콩팥도 덜 힘들게 피를 걸러낼 수 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내 몸에서는 너무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꿀이 콩팥을 살린다는 말은 꿀이 마법처럼 세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라는 것을. 과부하를 줄이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염증을 덜 자극하는 환경. 그 안에서 콩팥은 비로소 쉬고 다시 일할 힘을 얻는다. 나는 그 과정을 내 몸으로 겪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아침에 꿀을 타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예전에는 물만 마셔도 살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물에 꿀이 없으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그것이 의존이 아니라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된 결과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나를 아직 투석실로 보내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도 뜨거운 물에 꿀을 타 마셨다. 김이 펄펄 나는 물이 몸에 더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속이 더 쓰리고 아침에 몸이 더 무거웠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효소들은 뜨거운 열에 약해서 쉽게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 꿀은 그냥 달기만 한 작물에 가까워지고 콩팥이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물의 온도를 바꾸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의 물에 꿀을 풀었다. 그랬더니 훨씬 부드럽게 넘어갔고 속도 편안했다. 몸이 그 차이를 즉시 느끼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또 하나, 나는 욕심을 버려야 했다. 몸에 좋다고 해서 꿀을 듬뿍 넣어 마셨던 날이 있었다. 그날은 오히려 더 갈증이 나고 소변이 더 끈적해진 느낌이 들었다. 꿀도 결국은 당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혈액이 진해지고 콩팥이 그것을 걸러내느라 더 힘들어진다. 그때부터 나는 딱 한 스푼만 넣기로 했다. 은은한 단맛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했다. 내 콩팥은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반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꿀을 쓰는 것이었다. 마트에 가보면 값싼 꿀이 넘쳐나지만 그 중에는 설탕물에 가까운 것들도 많다. 그런 꿀을 쓰던 날은 이상하게도 몸이 덜 편안했다. 반대로 제대로 된 꿀을 썼을 때는 확실히 아침이 부드러웠다. 나는 그 차이를 내 몸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콩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솔직한 장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방법을 바로잡으면서 나는 이 습관이 단순한 유행이나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내 몸의 회복력을 방해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기본이 지켜질 때 콩팥은 서서히 다시 제 역할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나는 배워야 했다. 내 몸이 좋아졌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고 믿는 것은 위험했다. 병원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이미 콩팥 기능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분에게는 작은 당분과 미네랄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꿀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 꿀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멈출 위험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말기 신부전에 가까운 분들이나 투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누구에게나 무조건 꿀을 권하는 일을 멈추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또 당뇨가 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꿀이 아무리 천연이라 해도 결국은 당분이다.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콩팥이 그것을 처리하느라 더 지칠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먼저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몸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가 더 있다. 어린 아기에게 꿀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장이 아직 미숙한 아기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나는 손주를 둔 입장에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알고 나니 나는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무작정 따라 하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몸의 상태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 콩팥을 살린 이 작은 습관도
결국은 내 몸의 상황에 맞게 조심스럽게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변화가 내 인생에 가져온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다. 예전에 나는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었고 저녁이 되면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완전히 건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빠르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나는 지금도 아침에 컵을 들고 서서 꿀물을 천천히 마신다. 그 몇 분이 나에게는 하루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그 안에 내 콩팥이 오늘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몸에 찬물을 들이부었지만 이제는 내 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야 배웠다. 사람들은 보통 병이 터진 뒤에야 후회한다. 나 역시 그랬다. 수치가 나빠지고 투석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내 몸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라도 이 작은 습관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만약 그때도 여전히 예전처럼 살았다면 나는 지금쯤 병원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돈 들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도 나처럼 소변 거품과 야간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병원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일 아침의 작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건 기적 이야기가 아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방해를 줄여주고 필요한 에너지를 제때 주는 이야기다. 나는 그 과정을 내 몸으로 겪었고 그 결과를 지금도 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예전에 나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혈압이 오르고 하루만 무리해도 몸이 퉁퉁 부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훨씬 덜 흔들린다. 콩팥이 제 역할을 조금이나마 다시 해주고 있다는 증거였다. 의사가 보기에 수치 하나가 전부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루하루의 컨디션이 훨씬 더 정확한 지표였다. 나는 지금도 가끔 예전 기록을 꺼내본다.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 결과지와 밤마다 적어둔 화장실 횟수 메모를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번, 6번 깨던 밤이 2번으로 줄어들었고 아침마다 퉁퉁 부어있던 얼굴도 이제는 제 모습을 찾았다. 이런 변화는 약 하나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활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냈고 아프면 짜증부터 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내가 그걸 무시해 왔을 뿐이라는 것을. 아침에 꿀을 타서 마시는 이 작은 행위는 내 몸과 다시 대화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이제 그 대화를 멈추고 싶지 않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소변 거품, 발목 붓기, 밤에 깨는 일, 이유 없는 피로.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나 역시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올바른 환경만 주어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꿀 한 스푼으로 하루를 연다. 그것이 내 콩팥을 다시 살려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낀다. 그리고 그 확신이 나를 다시 살게 만든다. 나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예전의 나를 떠올린다. 얼굴이 잿빛이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으며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던 모습이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절반쯤 포기한 사람이었다.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아직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몸이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다. 아침에 꿀을 타서 마시는 이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나도 상상하지 못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더 자주 갈 필요도 없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콩팥에 가해지던 불필요한 충격을 줄여주고 지친 세포에 다시 일할 힘을 주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 몸의 반응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빠지는 것보다는 내 몸을 덜 괴롭히는 선택 하나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아침에 찬물 대신 따뜻한 꿀물을 마시는 일, 그것은 내 콩팥에게 주는 가장 부드러운 하루의 시작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투석시를 떠올리며 잠들지 않는다. 대신 내일 아침 따뜻한 컵을 들고 조용히 내 몸을 깨울 장면을 생각한다. 그 평범한 장면이 나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다. 내 몸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아침에 마시는 첫 한 컵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창한 약도 위험한 시술도 필요 없다. 그저 내 몸을 덜 괴롭히는 선택 하나면 충분하다. 나에게는 그것이 꿀 한 스푼이었고 그것이 내 콩팥과 내 삶을 다시 붙잡아 주고 있다.